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또 하락하는 이 상황이 결코 달갑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그저 단순히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삼성중공업의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3시 22분입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모두의 돈벼락을 외치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요. 자, 일단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한미조선협력센터에 대한 개소식 진행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4일 반영이 되겠죠. 김정관 산업장관부터 시작해서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총출동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AI 반도체 동맹 강화를 위해서 이재용 회장님과 최태원 회장님도 같은 시기에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뭔가 있나 봐요. 아무튼 내용을 이어가자면 재료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오늘 잘 안 올랐어요. 그죠? 아니 선생님 마스가 프로젝트 일정 너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랐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코스피가 어땠어요? 장 초반이 좋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당장 주가가 안 올라서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시고 답답하고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증시의 상황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삼전 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삼전 릭스가 어떻게 됐죠?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갭상승을 그렸었는데 갭상승한 것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영상 보셨나요? 어제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영상 감히 예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예언했죠?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요동을 치다가 요동친다 그랬어요. 심지어 요동을 쳤죠. 갭상승으로 요동치다가 빠질 거라 그랬어요. 현물과 선물 시장에 대한 분석과 달러 선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근데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 분석한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잘 가다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잘 가다가 이게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으면 삼성중공업이 오릅니까? 모든 수급이 저쪽으로 집중이 돼요. 저는 코스피가 천하제 단타 대회로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90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천하제의 단타 대회를 더 부추겼던 게 레버리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단타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다? 삼전 넥스로 들어가 있었다. 근데 삼전 넥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물론 오늘 윗골이 닿으면서 아쉽게 됐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할 게 뭐냐면 만약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잖아요. 오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오늘 장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그냥 오른 것을 약간 반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 또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뜩이나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망감이 만연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왜 매수했을까? 그냥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오션에게만 좋은 거 아닌가? HD 현대에게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맞죠? 근데 주가는 버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가격적인 논리도 입힐 수가 있을 뿐더러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수혜주는 하나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리조선소에 직접적으로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도크도 더 확대를 하고 그죠? 연간 생산의 능력을 20척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혀내면서 하나오션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주식이 됐어요. 선행주라는 거죠.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대장주. 근데 하나오션은 그동안에 이걸로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어떻죠? 마스가 프로젝트는 개뿔 기대감이 살짝 왔다 갔다 했지 이걸로 오른 게 없어요.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왜 올랐어요? 러시아산 계약이 좀 취소가 되면서 좀 아쉬웠던 2025년도가 있는데 그걸 또 모두 회복해주는 수주, 운반선 수주, 고수익 선박 수주하면서 실적으로 이걸 회복했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K조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지만
마스가 프로젝트가 삼성중공업에게 반영된 적은 없었다. 한마디로 이거요. 하나오션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 발 이미 앞서가 있고 이걸로 올랐던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은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삼성중공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수혜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스가 프로젝트는 지금 1,500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500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 더 쓸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거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는 단순한 구호나 제안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단계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2026년 5월 8일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가 한미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상선을 공동으로 건조한다. 자, 적으실게요. 상선을 공동으로 건조한다. 상선을 공동으로 건조한다? 한화오션이 해줄까요? 한화오션은 전투함이지 않습니까? 편리조선소. 물론 한화오션은 이번에도 이제 BLCC 또 수주했는데 한화오션도 훌륭한 기업이에요. 다만 각자가 잘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상선 분야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미 정부 간의 공식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건 방금 말씀을 드렸던 2026년 5월 8일에 만들어진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예요. 그 안에서 상선을 공동으로 건조한다는 게 있어요. 맞죠? 맞나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구체화된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화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한미 조선 협력센터 개소식입니다. 산업부 장관 가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가죠. 문을 엽니다. 이제 1,500달러 투자에 대한 금융 집행 체계가 출범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1,500달러 앞으로 어떻게 쓸까라는 상황이고 1,500달러 그럼 누구한테 쓸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 그럼 한화오션한테만 많이 쓰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한화오션은 전투함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나스코랑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상선형이죠. 미국 정부도 직접 말했습니다. 재급유, 재무장, 그죠? 재급유나 재무장이나 재보급과 같은 지원형 군수함을 삼성중공업이 맡게 된단 말이에요. 전투함만 비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주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이거 못 올라가는구나, 망했구나, 던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호재가 있음에도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호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주도 팔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1,500억 달러를 K조선에게 쓰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쓸 거니까 우리 출범식 하는 거 워싱턴 와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쓸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쓸게 와서 돈 받아가 이 정도가 아니죠.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K조선소가 없으면 미 해군은 건조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선박을 제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도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깨가 나란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마어마한 기회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방송만 아니면 진짜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닙니다. 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댓글로 삼성중공업 돈벼락 함께 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이거 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그럼 말 안 된다고 야 말도 안 되네 난 망했네 내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움직여야죠. 비싸게 샀다면 대응을 해야 되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싸게 팔까? 올라온다고 팔아버리고 좀 올라온다고 팔고 많이 올라왔다고 팔고 그럼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맞나요? 마스가 프로젝트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소통방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면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선 BLCC의 발주량이 57년 만에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가 나 선박이 필요해 라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운반선 필요해 죽겠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량이 급증하는 이유? 중동 정세의 불안?
이거는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건 뭡니까?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요. 전 세계가 하나의 에너지 공급처만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한번 볼까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0.8%까지 내려왔고 그 와중에 미국 비중이 점점 올라갑니다. 요즘 원유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JP모간이 전통적인 해운사도 아닌데 원유 발주를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원래는 2021년도에 미국산 비중이 24%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싹 다 갈아치워서 지금 2026년 1분기에는 어느덧 57%까지 상승했어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LNG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 미국이 만드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더 많이 세계로 팔려가게 될 건데 더 많이 운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운반선은 더 필요하겠죠. 운반선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오르겠죠. 왜? 반도체가 그렇게 올랐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나 반도체 필요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알았어. 내가 좀 줄을 쓸게. 근데 내가 좀 웃돈을 줘서 너한테 좀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 이 상황이에요. 줄 서서 기다리기 싫은 고객사들은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먼저 줘. 이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극도로 빠르게 올랐고 주가도 그래서 빠르게 올랐고 삼성중공업의 미래도 같은 수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많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중공업 어떤가요? 이게 지금 고점일까요? 저는 결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2024년 만원도 안 하던 시절에 몇천원 하던 시절에 1000% 오를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대급 실적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랐고요.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삼성중공업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겠죠. 마스가 프로젝트 1,500달러 집행 이제 시작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재편 속에서 삼성중공업의 운반선이라든지 FLNG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배값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고 억울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렸구나.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구나. 가늠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제한 채로 주가의 상황만 보면 참 속상하죠. 아니 좋은 게인데 왜 자꾸 빠지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지금부터 주가 대응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응은 제가 해드립니다. 구독만 하십시오. 7371 7454 여기로 삼성중공업이라고 종목명을 제게 남기면 되고요. 종목명을 남기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브리핑이나 실시간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뭐 VIP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VIP를 가입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끊어버리시고요. 다른 전화번호로 뭐 매수와 매도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7371 7454기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남겨놓으면 자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단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이 체크되는 구간이 딱 여기에요. 내일장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이 구간을 좀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돌파를 해준다면은 특히나 21선 위로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곧바로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을 그려주는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상승을 그렸다가 조정이 나오는 구도가 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장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과연 상승으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시작하는지 여부가 방향성을 좀 결정 지을 것 같은데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480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마스가 프로젝트로 당장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주가의 바닥을 다져주는 출범식 정도는 될 겁니다. 1,500억 달러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지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 끝났고 이제는 집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집행이 더 구체화되면 될수록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않았던 삼성중공업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의 FLNG라든지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 거대한 자본의 변화가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급등시켜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급등 속에서 이미 올라버린 주가 바라보면서 야 이거 올랐네, 이거 또 나만 없네 이러면 될까요? 제약주가니까 나만 제약주가 없대, 반도체 가니까 나만 반도체가 없어, 원전주 갈 땐 나만 원전주가 없어. 항상 나한텐 주도주가 없잖아요. 항상 나는 이런 구간들을 버텨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 잘 버텼더니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중공업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 드릴 거고, 삼성중공업으로 우리 모두가 돈벼락을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7371 7454 문자 연락 남긴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